여러분, 혹시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말이죠. 그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인생이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의료 시스템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여러분께 낱낱이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미국 의료계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외과 교수 데이비드 한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보스턴의 최고급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했죠. 제 이름은 의학 저널의 표지를 장식했고 제가 개발한 수술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의 삶은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날 만난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톰의 딸, 사라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죠. 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의 보험으로는 사라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돕고자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라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의문은 저를 괴롭혔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 저는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 치료비를 걱정하는 환자들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특히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의사로서의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 복잡한 보험체계, 그리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이게 정말 최선의 시스템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제의료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다소 편견 어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 출발 전날 밤 아내 캐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보, 이번 출장이 그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캐롤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보, 열린 마음을 가져봐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의 존재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공항에 이런 시설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암 검사부터 심장질환 검사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덕분에 작년에 제 아내가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의 진료부터 수술,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환자의 진료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자는 아침에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아 퇴원까지 모든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과정이었죠. 그 환자분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참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치료비인데, 이 환자분은 그런 걱정 없이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모든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환자의 치료 과정과 비용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이 정도 치료면 미국에서는 최소 10배는 넘는 비용이 들 텐데. 제 물음에 한국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높은 의료비와 복잡한 보험 체계가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며칠간의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신속한 진료 시스템, 높은 의료 접근성.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예방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있어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한국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치료 중심적이었고 예방은 뒷전이었던 것이죠. 컨퍼런스 중간에 저는 우연히 한 한국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된 분이었는데 벌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아직도 병실에 누워 계셨을 텐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더 빨리 낫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퇴원해도 걱정 없어요. 집에서도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인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저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 중심적이고 인간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의 모습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미국에 도입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죠. 이 결심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정신이 있어?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오. 그런 시스템은 우리에겐 맞지 않아.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저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한국에 가서 뭘 잘못 먹었나 보군.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는 법이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한국의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느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아내는 처음에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요? 한국 이야기만 하고.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하지만 제 열정을 지켜본 아내는 점차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데이비드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마침내 저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우는 미국 의료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 보고서가 한상원 의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분의 관심 덕분에 저는 의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에 섰을 때의 긴장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의원들, 그리고 TV 카메라들. 그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효율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예방의료의 중요성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미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역설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암 치료 성공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체계적인 예방의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관심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죠. 특히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평균 수명은 오히려 더 길다는 사실에 많은 의원들이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미국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1만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은 3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오히려 한국이 2살이나 더 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4시간에 걸친 증언이 끝났을 때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제게 추가 질문을 쏟아냈고 일부는 직접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오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다음 날 모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의료의 혁명? 하버드 교수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주장. 놀라운 비용 효율성. 한국 의료 시스템의 숨겨진 비밀. 미국인들 의료 개혁에 대한 희망보다. 이를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는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헬스케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들과 일부 의료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의료라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제 연구실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데이비드는 매국노다. 미국의 의료를 망치지 마라. 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런 반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미국에 도입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IT 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이 제시한 비전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함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때로는 격렬한 토론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죠. 교수님, 저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에서 치료받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이 사연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고 많은 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일부 선구적인 병원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이미 한국식 건강보험 제도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예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실리콘밸리와 의료계의 협력입니다.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존 제도에 안주하려는 세력도 여전히 강하고 전면적인 개혁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미국의 현실에 맞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5년 전 제가 우연히 참석한 그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서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미국 의료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지금도 저는 틈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곳의 의료진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을 방문하신 한국 분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네요.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죠. 특히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요즘은 퇴근 후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작은 꿈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 곳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넓고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과 일에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